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병호 박사의 1인 기업가로 홀로서기, 1인 기업가로 홀로서기, 공병호의 독립선언이라는 책을 오늘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안 좋고 경영 환경이 안 좋지만은 1인 기업가로 홀로서기를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해박하시고 세계적으로 1인 기업가로 그 명성을 날리고 있는 공병호 박사의 이 책을 같이 접하게 된 것은 큰 행운이라 생각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병호 박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저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책의 그 앞부분에 있는 말 중에 아주 좀 담아둘 만한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인생이 아니다.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인생이 아니다. 인생은 우리들의 내면 속에 숨겨진 위대함을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해 혹은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세상이 정한 한계 내에 자신을 미리 가두어 버리는 데 너무 익숙하다. 그러나 삶은 안주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해보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공병호 박사의 이 책을 쓰면서 크게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로 오래 기억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책에 이제 먼저 당신의 직업은 안전한가 하는 게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도 여러 여기 소제목들이 있는데 당신의 직업은 안전한가 라는 소제목에서는 경영자들의 머릿속에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실함이 지배한다. 생존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유리한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들은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경영이란 뭐냐 할 때 실제 숫자로서 말하는 것이다. 리얼 넘버, 실제 숫자로서 말하는 것이다. 경영은 다른 여러 가지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이 숫자로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은 실제 숫자로 통한다. 이렇게 그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경영을 하시는 분은 실제 숫자, 지표들을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기업 일에서 현 핵심만 남기고 아웃소싱으로 하는 미래 기업 1에서 나오는 핵심만 남기고 아웃소싱을 한 제목 하에서는 내용 중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조직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렸다. 오늘날 지위를 비롯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은 원료와 필요 물품을 인터넷 경매로 해결하고 있다. 그들은 지속적인 협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장기간 거래를 맺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필요할 때마다 경매를 통해서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물건만 그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 관해서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부의 능력이 외부의 힘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아웃소싱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이 그에 해당됩니다. 내부의 능력이 외부의 힘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아웃소싱의 대상이 될 것이다 고 얘기합니다. 오마이의 케니지가 제시하는 사례는 미래의 기업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가 잘 아는 실리콘밸리의 한 회사의 경우 이미 소수의 핵심 간부만 전통적인 의미의 회사 내에 머무르는 임직원들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기능은 완전히 외부 기업들로부터 아웃소싱하고 있으며 그 기업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핵심적인 기능을 내부에 갖고 있고 대부분의 기능을 외부로부터 아웃소싱해 버린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오늘날 대다수 경영자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기업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기업 두 번째는 흩어져야 산다. 뭉쳐야 산다. 뭐 협력, 협조 뭐 이런 거 하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직은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바로 조직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임의식은 희박해질 것이다. 그 결과는 속도전에서 밀려나는 것이다 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비대한 조직의 그 임직원들은 고객이 있는 시장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책임의식은 희박해질 것이고 그 결과는 속도전에서 밀려나는 것이다 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기업 세 번째는 핵심 인력만 남는다. 대부분 아웃소싱 하니까 그런 생겼죠. 이제 과거처럼 입사 시험을 치러 사원을 뽑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그런 정책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인적 자원을 오랜 시간에 걸쳐 공을 들여 만들어서 사용하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이제 특별히 1인 기업가로 홀로 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어떤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미래를 주도하라고 하는 제목에서는 책 읽기에는 주도적인 책 읽기와 수동적인 책 읽기가 있다. 저자가 제시하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수동적인 책 읽기에 해당되고 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묻는 것에 익숙하다면 그리고 책 속에 이런저런 부분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찾는 데 익숙하다면 주도적인 책 읽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하고 동그라미를 치고 필요하다면 책을 접는 등의 주도적인 적극적인 책 읽기를 권해왔다고 송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간단하게 미래 기업의 특성이라는 부분에서 좀 볼 것 같으면은 기업의 내부 기능은 최대한 바깥으로 팔아버리게 될 것이다. 내부 기능들을 다 갖출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기업은 내부 조직을 나눌 수 있는 한 작은 유닛으로 나누게 될 것이다. 기업은 작은 유닛에 철저한 독립재산제를 도입할 것이다. 기업 내부 임직원들 사이의 소득 격차는 확대될 것이다. 이게 기본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성과급 이런 부분들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기업은 고용계약을 점점 단기화해 나갈 것이다. 단기화해 나갈 것이다. 이미 임원들이나 이런 부분은 단기 계약을 하고 있죠. 지금. 기업은 월급에서 차지하는 임금에서 차지하는 고정급을 최소화할 것이다. 그 앞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 고정급을 최소화함으로써 임금 격차가 많이 개인 간에 동일하게
동시에 입사했던 사람도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기업의 인력 정책은 메이킹 팔리시에서 바잉 팔리시로 전환될 것이다.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기업은 실력주의를 우선할 것이다. 기업은 인큐베이팅을 자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기업과 임직원 사이에 발명에 대한 재산권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상상이 가는 것이죠. 기업은 인재 아웃소싱을 글로벌화할 것이다. 꼭 국내에서만 구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기업 내에서 노조의 협상력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기업의 협상력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는 기업들은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기업은 수많은 계약들의 연결망, 즉 수많은 계약체의 연속이라는 본래의 특성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기업의 특성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직업세계의 11가지 트렌드로 여기 보면은 새로운 해일이 밀려오고 있다는 제목 하에 직업세계의 11가지 트렌드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트렌드가 있냐. 부를 향해 질주하는 시대, 생산 수단을 소유한 지식 근로자, 급속도로 고철화되는 지식, 보수에 대한 불만, 변화하는 직업관, 조직 논리와의 갈등, 쏟아져 나오는 새 일자리, 개인화된 지식,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 일하는 방법의 변화, 자업 시큐리티의 파괴, 이렇게 11가지를 직업 세계의 11가지 트렌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를 향해 질주하는 시대라는 제목 속에서는 누구나 부자를 꿈꾼다. 성공, 부, 재산, 재테크와 같은 단어들은 일부 야망 있는 소수의 전문물이 아니다. 다수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시대의 특징을 다수가 부를 향해서 막 질주하기 시작한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식근로자라는 제목에서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발전소는 두뇌이다. 두뇌는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하여 지식으로 만든다. 이때 중요한 보조 도구가 바로 컴퓨터이다.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지는데 그것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컴퓨터가 없다고 상상해 보라. 그것은 거의 전기가 없는 생활에 비유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컴퓨터가 없는 세상은 전기가 없는 그 세상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기 없이 살 수 없듯이 컴퓨터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인텔의 전 회장이었던 고든 무어는 18개월에서 24개월마다 반도체 성능이 2배로 증가하지만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한 무어의 법칙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는 최근 백악관에서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받는 자리에서 1975년 이후 유효했던 무어의 법칙은 향후 수년간에 걸쳐서 4, 5년으로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는 급속도로 고철화되는 지식이라는 제목 하에서는 이 글을 쓰는 나 역시 전형적인 지식 근로자이다.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지식을 가공한 다음 일반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독창성을 덧붙여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만일 당신이 가진 자산을 새롭게 재충전할 수 없다면 당신은 곧 시장에서 도태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조직 논리와의 갈등에서는 위계 조직
안의 모든 사람들은 무능력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승진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직 내 모든 부서는 유능한 사원보다 무능한 사원들로 채워진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일을 하는가? 바로 아직 무능력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작업을 완수한다. 이게 이제 로렌스 피터 교수가 집필한 피트의 원리에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의 제목에서는 조직에 속할 때만 모든 것이 가능하던 게 옛날이라면 이제는 조직 내부에 있건 아니면 외부에 있건 설령 은퇴를 하고 집에 있더라도 자신의 학위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정보를 구하고 새로운 것을 익히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물론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기반으로 아주 작은 투자만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바로 인터넷이라는 신기술, 새로운 삶의 도구 덕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일하는 방법의 변화에서는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6, 7명 가운데 1명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택근무자 중에 63%는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이용해 업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3장의 1인 기업, 1인 경영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인 기업과의 8가지 특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1인 기업과의 8가지 특성. 심리적, 정신적인 요소로는 상승 의지 혹은 개선 의지가 뚜렷하다. 성공을 자기식으로 정의 내린다. 성공을 자기만의 어떤 성공 방식을 이야기한답니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존재로부터도 독립적이다.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1인 기업가의 특성 중에 심리적, 정신적 요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태도 및 행동 요소로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다.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다.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사업체, 즉 1인 기업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 다음에는 시장에 대한 이해로서는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여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끊임없이 준비한다. 이런 8가지의 1인 기업의 특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1인 기업가인가에서는 기업 간에는 시장에서 이윤 기회를 인지하고 이를 포착하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여기 굳이 1인 기업가라고 부를 필요가 있는가 반문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가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참고로 기업가는 시장에서 이윤 기회를 인지하고 이를 포착하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인 기업가, 프리에이전트 이런 게 있는데 프리에이전트는 뭐냐면 개인의 전문화된 지식, 도구를 사용해서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독창적이고도 창조적으로 일을 하는 그 개인을 프리에이전트라고 합니다.
프리에이전트에 대한 그 이해는 다니엘 핑크의 이야기를 빌려오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그는 프리에이전트를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때 돌아오는 한 명의 고용주가 있는 다양하고 단일하고 정규적이며 연중 지속되는 영속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는 직업을 프리에이전트라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오는 그 한 명의 고용주가 있는 단일하고 정규적이며 연중 지속되는 영속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직업을 우리가 프리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회는 이제 우리가 어떤 지금 현재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려고 하는데 기회는 안정이나 균형 상태에서 나오지 않는다. 기회는 불균형 상태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최고 관심사는 무엇인가? 나에게는 행복이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 성공에 대한 강한 염원을 갖고 성공에 대한 꿈을 꾼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어떤 개인의 관심사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상승 의지와 개선 의지에서 보면은 1인 기업가의 첫 번째 조건은 상승 의지와 개선 의지가 뚜렷한 사람이라는 점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 만족해 버리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 1인 기업가는 천성적으로 좀 더 나은 방법, 좀 더 나은 기회가 없을까 열심히 찾고 구하는 사람이다. 또한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좀 더 나은 방법이나 혁신적인 방법이 있다고 굳게 믿는다. 1인 기업가는 유난히 의지가 강하며 집요하게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런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1인 기업가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1인 기업가의 뿌리를 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족과 불만 상태에서 상황을 개선시키고야 말겠다는 굳센 믿음과 의지에서 찾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의지야말로 고도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힘이다. 자기 결단이자 집요함이다. 의지는 삶에 대한 당당한 태도이자 자세이기도 하다. 이렇게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란 뭔가? 인생 궁극적인 성공이란 당신의 배우자가 해가 갈수록 당신을 더욱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이다고 이거 짐 콜린스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소박한 이 성공관을 가지고 있는데 1인 기업가의 두 번째 특징은 세상 사람들이 정한 대로 성공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정의를 내린다는 점입니다. 1인 기업. 그리고 자유롭고 당당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최고를 향해 순간순간을 매우 태우듯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뭐냐면은 나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자유롭고 당당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최고를 향해 순간순간 태우듯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심리 여기 1인 기업가의 세 번째 조건 나와 있는 조건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심리적이고 정신적이며 정서적으로 독립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 속에서 혹은 집단 속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지만은 1인 기업가는 그런 안락함에 머물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굉장히 중요한 그 얘기로 들리고 그다음에는
몽테뉴의 수상록 읽어보신 분이 계시면 수상록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준다 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이 될 줄 아는 것이다 하고 사람은 모두 자신을 직시해야 한다. 나는 내 안을 들여다보고 오직 나 자신과 관계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생각하고 다스리며 음미한다. 우리의 한 부분은 사회의 몫이지만 가장 귀중한 부분은 우리 자신의 몫이다. 이렇게 몽테뉴의 수상록에서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는 끊임없이 연습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다. 나는 책임감이야말로 대가를 향해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어머니가 됨으로써 본능적으로 책임감을 배우게 되는 것을 경우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됨으로써 책임감을. 준비를 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습관 아까 보냈는데 1인 기업가의 5번째 조건은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나는 이런 1인 기업가야말로 현재라는 틀을 벗어나서 늘 미래를 이야기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라는 토대를 굳게 딛고 서서 미래를 치열하게 준비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의 구축에서는 6번째 조건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업체, 즉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4장에 직장 속의 1인 기업가, 직장 속에도 1인 기업가가 좀 아까 전에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직장 속의 1인 기업가. 이 보면은 직장 속에서 1인 기업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경험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인데 자기 일만 주장해서는 무엇이든 배워야 한다. 독특한 나만의 신상품 만들기, 나의 상품 개발기 이런 부분들이 다 직장 내에서 1인 기업가로 기업가가 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5장에는 프리에이전트와 1인 기업가라는 제목으로 여기 쓰고 있는데 1인 기업가나 프리에이전트나 다 어려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변화한 시대에 어려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지만은 그 변화를 기회로 생각하고 이를 잘 준비해 온 사람에게는 매우 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팔 것인가라는 제목에서 한번 보면은 하루 종일 땅을 파보아라. 돈 10원이 나오나. 이 책을 준비하는 동안 목포에서 강연 때문에 하룻밤을 묵을 기회가 있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강연록을 만드는데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으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오래전에 자주 들려주신 말씀이었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야무지지 못한 아들을 걱정해서 반복해서 들려준 경구이다. 이제 나도 그 의미를 새겨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땅을 파보아라. 돈 10원이 나오나.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파야 될 곳을 파야 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하기만 하면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요. 프리랜서 에이전트의 길을 택하고 싶으면은 맨 먼저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구체적인 답을 할 수 없다면 나중에 명쾌한 답을 할 수 있을 때 이 세계에 입문하는 것이 좋다. 막연한 것, 모호한 것은 없다. 뚜렷하게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물음은 뭐냐면 당신은 어떤 상품을 갖고 있는가? 당신은 고객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 경쟁자들의 상품에 비해서 얼마나 독특한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고객들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들은 어떤 대가로 나에게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스스로 매번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프로젝트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리한다. 그리고 어떠한 부가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정리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일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상당히 이런 문제에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일 당신이 조직 생활에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새로운 일을 만들고 추진해서 성과를 올리는 그 자체를 즐긴다고 하면은 당신은 유능한 프리 에이전트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혁신적인가? 나는 끊임없이 혁신을 즐기는가? 나는 판에 박힌 것을 체질적으로 싫어하는가?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낸 혁신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소양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장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게 1인 기업가로 뛰어들려고 하는 분이나 프리 에이전트로 활동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같이 공유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